기초연금 40만원 받을 시기가 머지않았는데요. 탈락하지 않고 차질 없이 받으려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요.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40만원 인상은 언제쯤일까요? 2024년을 기준으로 연간 6%씩 인상하면요. 2024년에 33만 4,810원 아닙니까? 2025년에는 35만 4천원이 되고요. 2026년에는 37만 6천원이 되고 2027년에는 39만 8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40만원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늦어도 2027년에는 40만원으로 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달에 40만원이 되는 기초연금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자, 기초연금은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하죠.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213만원이고요.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시게 되고요.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까지도 모르시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기초연금과에 문의하셔갖고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갖고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한다고 했는데 다른 탈락 기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고급 자동차 탈락인데요. 대부분 자동차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탈락하는 건 아니고요. 이 고급 자동차라 그래서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가격 기준으로 4천만원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탈락인데요. 이 자녀와 공동 명의로 있어도 탈락이고요. 이 배우자가 갖고 있어도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골프라든가 승마, 요트, 콘도, 고급 체육시설과 같은 고급 회원권을 보유 시에도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급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고급 회원권도 갖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불리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에 불리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요. 이 타인이라 그러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인일 수도 있고 이런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사업자 등록 명의 등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대여하면 내 사업자 아닙니까? 내 사업자면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득은 나의 소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타인의 돈을 내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에요. 뭐 자녀의 돈이라든가 또는 친구의 돈, 또 동창 회비 같은 경우도 예금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내 명의로 예금하면 이 내 명의로 예금하는 돈은 나의 금융재산으로 계산하니까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녀나 또는 형제, 자매, 배우자도 포함입니다. 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요. 전세를 주면은요.
그 집의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라든지 형제 자매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러한 세 가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자, 이자 소득이 많으면 탈락한다고 하는데, 자, 올해 이자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만약에 이자 소득이 증가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자 소득을 받는 것이 항상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는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도 있지만 이자율은 향후에는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탈락했더라도 추후에 이자 소득이 줄면 다시 재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요. 자, 일시적으로 재산이 증가했거나 또 이자 소득이 늘었어요.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 받나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자, 기초연금에 탈락했더라도 재산이나 이자 소득, 근로소득이 추후에 감소하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이자 소득은 이자율이 줄어들면 이자 소득 줄어듭니다. 자, 직장을 갖고 있어 갖고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소득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감소해서 소득 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액 이내로 들어가면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 되셔야 돼요. 65세 미만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국내에 거주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신청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 가능하세요. 자, 본인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인은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럼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만약에 만 65세 이상이 되셨잖아요.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 65세가 되시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는 신청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24년 기준으로는 59년생이 이제 생일이 오고 있어요. 65세가 되고 있어요. 자,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에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59년 3월생이에요. 그럼 59년 3월생이면 전달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늦어도 생일이 해당하는 달 3월 말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기초연금은요. 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해요.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생인데 3월 달에 바빠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리고 4월에 신청했어요. 4월에 신청했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돼요. 그럼 언제부터 줍니까? 3월 달 거 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4월 달부터 주기 때문에 꼭 늦기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하면 돼요. 자기가 꼭 사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 해야 됩니다. 또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이 상담센터에서 해도 되고요. 또 인터넷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인터넷 신청은요. 가족금융제공 동의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신청 및 재선조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을 해요. 자,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수급 대상자를 결정 및 통보를 해요. 어디서 합니까? 이 시군구청에서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언제 받습니까? 매월 25일날 발급을 받는데 만약에 그날이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 후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이 조사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는데 완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늦게 결정을 하더라도 신청할 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자, 어떤 분이 기초연금을 받는지 이 조건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이하예요. 이 초과를 하면 탈락하는데 이 선정 기준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구는 213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이에요. 요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의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탈락 기준이 꽤 많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받으시는 분도 탈락하지만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탈락하고요. 골프나 콘도, 요트, 승마,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 가지신 분도 탈락하고 또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기타 여러 가지의 탈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선정 기준액이 해당 연도 이내이고 이런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요. 그 신청할 때 준비서를 뭐가 해야 되나요? 자, 사전에 준비할 서류 일단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이나 여권 아무거나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대리 신청할 때는 이 신청자 본인 신분증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또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가져가야 되냐면 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가져가야 돼요. 본인 계좌. 그래서 부부인 경우는 부부가 각각 개인 통장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근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부부 두 분의 기초연금이 다 한 분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싸우지 않으시려면 각각 통장 사본을 가져가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가야 돼요. 이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부부 가구인데 한 분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 분은 만 65세 미만이면 만 65세 미만인 분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재산과 소득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인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때 이 배우자분이 같이 가거나 아니 같이 가지 않으면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해당자의 하나서만 제출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서라든지 혹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 이용 관계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서류들은요.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있는 서류에 가서 그냥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입니다. 그냥 기초연금 신청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도 있는데 같이 가지 않으면 미리 사인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소득재산 신고서가 있고요. 네 번째는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요, 이 정보 시스템 조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참조 자료인데요. 이 관련 법령은 기초연금법이나 기초연금 시행령, 기초연금 시행규칙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이트는요, 기초연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요거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가능하시고요. 기초연금 관련 상세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국민연금공단도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이 전화로 문의해 볼 내용도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은 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초연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전화 상담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전화로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봐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거주자예요. 자, 두 번째로 소득 인정의 하위 70% 이하만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24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구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탈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자, 부부 가구인데 한 명만 받으시는 경우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 중 두 명이 모두 받으면 최대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가구인 경우는 부부 감액이 있어 갖고 최대가 53만 5,680원까지만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신청 시기는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자, 신청 방법은 주소지 상관없어요. 어디 가셔야 돼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가시면 되고,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인터넷 하셔야 됩니다. 자, 신청 서류는요,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요.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있으면 가져가야 되고, 또 그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기초연금 신청서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비며 이력 관리 신청서 등이 있고요.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추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지급은요, 매월 25일 지급하고요. 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신청을 안 했다 하면은요, 저는요, 일단은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셔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경우도 없고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나의 재산이 상당히 많아서 못 받으면 나는 재산이 많아서 못 받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연금 내용을 참조하셔갖고요, 대상이 되는 모든 노인분들이 차질 없이 기초연금 40만원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방문요양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돼서 거동이 불편하시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등급 판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참석 대상은요,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요, 제가 서비스가 가능한 고향과 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및 그 노인을 돌보는 가족분들은 참석하셔도 되고요. 장소는요, 제가 운영하는 아들딸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합니다. 주소는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소연프라자 4층 417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석 비용은요, 참석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니까는요, 고향과 일선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부담 없이 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 일시는요,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는데요, 오전 10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오후 7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 일정은요, 아들딸 방문요양 홈페이지 있는데요, www.a들딸서비스.com으로 들어오시면 상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이 등급 판정받는 방법 설명에 대해서 꼭 전화로 문의하시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070-4800-232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영상을 들으시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